시간 돼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는 애착 인형 프로젝트의 발표를 맡은 박민호고요. 저희 팀의 슬로건은 Vivid Dreams for Your Baby. 그러니까 당신의 아이를 위한 생생한 꿈, 뭐 이런 판촉용 이런 비즈니스 그 슬로건 같은 걸 만들어 봤는데 저희 팀의 이름은 그 달러스, 그러니까 인형 달과 어스를 우리를 합쳐서 인형은 우리에게 맡겨줘라 뭐 이런 뜻도 되고 아니면 이걸로 돈을 좀 벌고 싶다 해서 달러스 이런 걸로 만들기도 했는데 이 아이디어를 제가 내긴 했는데 팀원들이 유머러스한 걸 좀 잘 받아주셔가지고 이게 정하게 됐고요. 저희 팀원 총 3명이고 그 반장이신 강덕훈 씨, 그리고 저 박민호, 그리고 선동영 씨 이렇게 셋입니다. 가나다 순으로 적었고요. 저희 팀이 1차는 그 김남범 교수님의 컴퓨터 비전 그 수업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2차는 미스터 마인드라는 회사에서 한번 면접을 보자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한번 설명하는 식으로 한번 했었고 이번에 파이널이 3차로 진행을 하게 된 건데 어, 처음부터 했던 거를 다 요약을 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아서 되도록이면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좀 몇 개는 스킵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발표 순서는 이렇게 주제 선정한 내용과 팀 역할 분배한 내용, 그리고 학습과 결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계와 비전, 뭐 이렇게 나눠봤고요. 일단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사진 한 장을 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이 사진을 보고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뭔가, 이런 생각을 들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아이가 없는 집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어떤 점이 이상한 점이냐?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3초 정도. 3, 2, 1. 각자 생각을 하셨으면. 이게, 사실 WHO 유아 디지털 기기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만 1세 미만 유아의 경우에는 디지털 기기를 아예 금지하는 걸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고, 만 4세 미만의 유아 같은 경우는 사용 시간을 1시간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어머니들 핸드폰 쓰는 거 많이 보고, 뭐, 유튜브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그게 상당히 민감한 점이라는 거죠. 왜냐? 여기서 보면 언어 발달이 늦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그 대한신경학 퀴즈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언어 발달이 늦을 수 있다는 표현이 되게 완곡한 표현이지 사실 언어 장애나 자폐증까지도 그 올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24개월 미만 아이에게는 디지털 미디어 컨텐츠를 보여주도록 허락하는 나라나 이걸 해도 된다고 말하는 전문의는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된다. 24개월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어, YTN 라디오에서 오은영 박사가 인터뷰한 내용인데, 오은영 박사는 저희 육아 쪽에서는 스타죠. 가장 큰 스타인데, 그분도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커먼 센스다. 그냥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이다. 그런 내용이고, 그게 이런 식으로 저희 스마트폰 같은 디스플레이를 금지를 하는, 그런 형태라는 걸 어,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접근을 안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인형의 형태로 바꿔가지고, 만약에 AI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할 수 있으면 또,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아이한테 그, 많이 이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발상에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앞에서 앞에서 만 몇 세 아니면 몇 개월 미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는데 이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나이라는 게 있으니까 저희가 타겟으로 삼는 그 고객님들은 만 2세 이하 그러니까 한국 나이 3세 이하 보통 3살 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좀 이쪽 타겟층인 거예요. 근데 왜 이분들을 타겟으로 삼느냐? 왜냐하면 이분들은 아직 모든 것들이 살아있다고 믿거든요. 이게 피아제의 물환론적 사고라고 하는데, 뭐, 사과든 배든 감이든 아니면 뭐, 마우스든 키보드든 전부 다 살아있다고 믿는 거예요. 멈춰 있는 것도. 근데 이 나이가 넘어가면 이제 움직이는 것들만 살아있다고 믿는 과정이 있고, 점차적으로 이제 생명에 대한 과학적 사고관을 정립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절이 움직이지 않는 이런 인형을 쓸 거면,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타겟을 이쪽을 삼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아직 말을 못 합니다. 이 나이가 지나가야 이제 말을 좀 수월하게 할 줄 알게 되는데, 3살 반 분들이 그래서 좀 적합한 게,
어머니들한테 어필을 하기 좋습니다. 이 나이 때 이제 어, 언어를 좀 잘 배울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어머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 AI 인형을 활용해서 뭔가 동화책을 같이 읽으면서 아이한테 언어 교육을 빨리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굉장한 셀링 포인트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도 한번 그 주 고객층을 이쪽으로 우선 잡아봤고요. 그, 그래서 저희가 애착 인형 이렇게 어, 아이디어를 잡은 게 아이가 또 좋아하는 인형과 동화책 그림을 같이 읽어보면서 발음도 하고 뭐 듣기도 하고 만지면 이제 말도 해주고 그리고 특정 시간에 같이 자거나 놀거나 밥 먹자고 부르면 이제 그 인형이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한테 그런 아날로그 경험과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시작을 했고 또 이게 부모님의 노동량 감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코로나 시대에 아이들이 워낙 그 친구들을 만나기 어렵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인형 친구가 있으면 정서적으로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출산 시대의 맞벌이 부부 여기 플러스 코로나 시대라는 걸 그 생각하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실제로 이제 IoT 기기 활용해서 만약에 프로토타입을 제대로 만든다면 저희 조카 사진인데 이제 만 1세 되는 조카한테 실사용한 이제 부모님의 피드백도 이제 좀 받아볼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고, 디자인이나 목표는 이제 친밀감과 정서적 안정감 이렇게 적어봤는데, 일단 봉제 인형, 부드러운 봉제 인형의 촉감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이 쓰던 애착 인형에 이식하거나 탈부착 가능한 모듈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기존의 애착 인형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 아이한테 바꾸라고 할 수 있는 노릇이 아니니까. 또 만약에 아이 취향이 바뀌어서 다른 인형을 갖고 다닌다면 거기에 또 삽입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또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그 전자기기가 들어갔지만 자주 세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여기에 침을 묻히거나 질질 끌고 다니면서 먼지를 묻힌다던가 아니면 뭐 입에 넣고 다닌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걸 세탁을 자주 해야 된다는 점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탈부착 가능한 모듈로 해가지고 IoT, 라즈베리 파이 응용해가지고 만드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인형, 봉제 인형 안에 삽입하는 형태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이게 디자인 목표가 조금 그 말을 용어를 조금 더 자세히 해야 될 것 같은데 방금 말한 것처럼 이게 인형의 구조나 설계를 얘기를 좁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조금 넓게 궁극적으로는 영유아한테 제공하고 싶은 그 경험의 방향성, 그러니까 컨텐츠도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컨텐츠를 왜 강조하냐면 기존의 영유아 AI인 네이버 클로바 같은 것들을 보면 이게 서울시 보육 현장에 실제로 도입이 됐어요, 작년에. 근데 이게 디자인이 상당히 투박한 편이죠. 근데 이게 디자인보다도 사실 조금 많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워했던 부분은 음성 인식을 해서 쓰는 내용들이 대부분 네이버에 관련된 서비스라는 거예요. 물론 네이버에서 만들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 2022년을 사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3살짜리가 태어났는데 여기서 빅스비를 부르면 빅스비가 대답하고 저기에 시리를 부르면 시리가 대답하고 저기 TV한테 기가진이 얘기하면 기가진이가 대답하는 세상에 어, 이 로봇이 부른다고 해서 네이버 해주는 게 그렇게 대단할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정서적으로 뭔가 교류가 될까? 그걸 생각했을 때는 조금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다른 그 경쟁자로서 세이펜이 있는데 세이펜도 마찬가지로 이 동화 인식을 한다고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하려고 해요라고 하니까 세이펜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펜 형태 디자인에 좀 딱딱하고 또 아이들이 막 정서적으로 교류할 만한 그런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래서 이제 이런 4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이제 주제 선정한 내용은 앞에서 이제 대상이나 이제 이 동기는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고 이제 요구라고 한 부분이 이제 기능적인 부분이거든요. 동화책 개체를 인식한다, 요 촉각 센서 뭐 이제 이분이 쭉 나와 있는 것들을 한 10분 정도 되는 이제 그 아이가 있는 그 부모님들 아니면 어린이집 그 교사 이런 분들한테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던 걸 좀
종합을 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근데 어,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기술적 우선도를 따져서 딥러닝이랑 컴퓨터 비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따져서 그, 그 우선도를 따져가지고 한 가지 컨텐츠를 정한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동화책 개체를 인식하고 음성 출력하는 방식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이제 어머니랑 아이가 있죠. 그 사이에 이제 토순이가 있는데, 토끼 인형이 있죠. 이 토끼 인형이 그냥 단순하게, 글씨까지 읽는 것도 아니고, 동화책 그림 개체를 인식한 다음에 그 해당 개체에 해당하는 음성 출력을 내는 방식. 그거를 생각을 했어요. 그냥 고양이를 인식하면 고양이, 야옹, 야옹. 이런 걸 생각을 했고, 이런 에서는 그 1, 2차 프로젝트에서는 개체 인식하는 부분까지 좀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액큐러시가 많이 안 나오는 부분도 있었고,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고, 사실, 음성 출력을 리턴하는 것까지를 저희가 이제 파이널까지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까지가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었고, 그게 왜, 그 최종적인 모습, 이거를 이제 파이널에서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다수 개체가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동화책에 이제 토끼, 고양이, 뭐, 호랑이, 사자 다 있을 텐데, 그럴 때 손가락으로 짚은 개체를 우선해서 발음을 하고, 아니면 또 검지로 짚을 때랑 중지, 검지를 같이 모아가지고 짚을 때랑 다르게 이제 대사 출력을 하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검지로만 짚었을 때는 고양이, 야옹, 야옹 하던 게 같이 모아서 검지, 중지를 모아서 딱 짚었을 때는 설과 우와, 고양이다라는 식으로 좀 다양성을 확보하면 아이들한테 좀 더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근데 이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난관이 많아가지고, 3차 시도에서는, 그, 결과보다 약간 어려움,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건 이제 다른 컨텐츠들을 이제 구상을 했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시간상 지금 12분 정도 지났는데, 조금, 빠듯해서, 나중에 혹시 뭐, 되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것도 다른 컨텐츠인데, 이거 컨텐츠에 대한 소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팀은 이제야 팀이 됐는데, 팀원과 역할 분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어, 이렇게 첫 번째 박민호이고, 이제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해야 균형이 좀 맞으니까,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인,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를 맡은 편인 거고, 그 다음에 그, 덕훈 씨나 동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각자의 그 역할에 좀 더 많이 좀 집중해서 많이 해주신 편이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 구상하고 자료 만들고 이것저것 했지만 이제 덕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환경 유지 보수하는 쪽에 상당히 많이 힘을 써주셨고 또 동영 씨 같은 경우는 MPU 활용해서 모델 학습하는 거에 많이 힘을 써주셨어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과정에서 같이 뭐 토론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이제 같이 협업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갔지만 책임져서 뭔가 해야 되는 일들은 이렇게 됐었다.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과 결과 그 부분을 다뤄야 되는데, 일단은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단어를 선정해서, 영유아 교육을 실습을 나간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이제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 이런 것들을 물어봐서 이제 정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11개 단어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고, 처음에는 이 YOLO-V5S를 이용해서 학습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디폴트 아무것도 웨이트 그게 없이 한 거랑 그 웨이트 앤 바이어스를 트랜스퍼 러닝 해가지고 학습한 게 있는데 저희가 이 트랜스퍼 러닝을 했더니 효과가 좋았다. 그런 내용이 지금 페이지에 담겨 있습니다. 어, 이게 프리시전이랑 리콜보다도 MAP 값으로 한 가지 지표로 프리시전이랑 리콜 둘 중에 하나로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복합적인 지표로 나타낼 수 있는 MAP가 있다는 걸 소개시켜 주려고 이렇게 PPT를 만들었었고요. 이거는 한 번에 예전에 한번 발표했었으니까 이거는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퍼 러닝 한 게 결과가 제일 좋았다 이 얘기였고요. 그렇게 해서 트랜스퍼 러닝 하기 전과 후를 이제 결과를 비교를 하면 왼쪽이 이제 전이고 오른쪽이 후인데 왼쪽에 보면 이제 주황색 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이거로 개를 호랑이로 인식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뭐 나머지 그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것들도 많았는데 오른쪽으로 보면 퍼피 제대로 인식을 하는 게 많이 생겼고
다른 레빗이나 뭐 타이거도 제대로 인식하고 이런 것들이 좀 고무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조금 괜찮게 나왔다는 그, 실제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예, 노트북에 달린 카메라로 인식을 해가지고 어, 핸드폰 슬라이드 쇼를 인식을 해서 이제 나오는 게 어떻게 되는지가 이제 1차적인 결과인데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냐면 실제로 돌려봤을 때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학습했더니 이렇게 인식을 하더라. 우리가 일러스트풍의 동화풍의 이미지도 잘 인식을 하더라. 어느 정도는. 근데 이게 어, 여러 가지 이제 이미지가 있을 때랑 아니면 뭐 일반적인 이미지를 동화가 워낙 또 다양하다 보니까 일러스트 데이터가 좀 확보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었죠. 이 당시에. 그래가지고 2차로도 뭔가 또 진행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욜로보이 5S였는데, 그거보다 이제 좀 5X 같은 경우는 모델이 크고 학습 속도가 느리긴 하지만은 성능이 좀 괜찮지 않을까 해서 시도를 했었는데, 이것도 그렇게 사실 엄청난 엄청나게 나아지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그, 사실 어, 결과적으로만 보면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보시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실사풍의 피그는 그래도 좀 보이죠? 잘 보이고 이제 또 약간씩 일러스트화 되어가는 과정인 건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더 일러스트에 가깝게 되죠. 근데 다수개체를 인식하는 게 그래도 되기는 되는데 문제는 이제 제일 오른쪽에 베이비로 인식을 하죠. 이게 어, 팔다리가 늘어나고 약간 뭉툭한 팔다리가 나오고 이제 사람처럼 있으면 이제 아기로 인식을 해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죠. 이게 결국엔 데이터가 되게 문제가 되겠구나.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2차 결과였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포크 데이터셋 보면 이게 굉장히 용량이 큰데,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힘든데, 어쨌든 좀 데이터가 진짜 많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었고요. 이게 3차 시도인데, 사실은 이 3차 시도에 큰 목표가 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와 동그령 USB NPU를 이용해서 엣지 연산을 하는 파트가 있었고, 그리고 이거를 손가락을 인식해서 다수개체 이미지 인식하는 아까 말씀드린 컨텐츠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사실은 엮어서 하는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왜냐면 동영 씨가 처음에 이 NPU를 한번 써봤던 경험도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뭔가 그렇게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그렇게 큰 난관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부분도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조금 아는 부분을 너무 좀, 둘 중 하나만 했어야 되는데, 이 조금 아는 분야에 대해서 노동량과 아니면 예측되지 않는 문제점을 좀 우습게 보고 들어갔던 게 좀 패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이걸 계속 다 가져갈 수밖에 없었던 이게 좀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모 회사와 협업해서 제품을 지원받아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결과를 저희가 약속하기 어려워서 약속을 안 했어요. 근데도 그쪽에서 이제 50만 원 상당의 제품을 무상 제공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따른 도의적 책임감을 좀 느낀 게 있었고, 어, 그 제품 제 성능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그리고 또 라즈베리 파이 기판에 칩을 박아놓는 형태의 모델이 회사에서 개발 중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USB 형태에 넘어가서 이제 칩을 박아놓는 형태로 이제 쓸 수 있다면 이제 발열도 잡을 수 있고 최종적인 IoT 형태 인형을 만드는데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 포기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진행한 당시에는 증명한 문제만 해결하면 충분히 기간 내에 끝낼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미 투입된 노동력이 상당했는데 그게 상당히 좀 아쉬운 측면이 이게 결정을 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과감하게 IoT를 포기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제 지금 심정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왜 그러냐 이게 NPU 사용했을 때 이런 기술적 오류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게 크거든요. 이 MDK 이게 대외비 매뉴얼에서 열이라서 그 외부에 공개가 잘 안 돼 있는데 공개할 수 없어요. 이게 공개하면 이제 위약금을 많이 물어줘야 돼서 5만 달러인가 그렇게 많이 물어줘야 되는 대비 매뉴얼인데 모델 디벨롭먼트 킷 자체가 좀 제대로 불친절하게 써져 있어서 제대로 써져 있지 않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다 일일이 막혔다 그런 내용을 지금 이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체 코드를 사용해서 텐서플로우 1로 써져 있을 때 그거를 기반으로 학습했더니 여기서 배치놈 폴딩이라고 이제 그걸 사용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그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그걸 이제 그 중에서 accuracy가 0.5로 떨어지는 과정이 있었고 이 텐서플로우 2로 이제 바꿔서 했을 때 그때 이제 제작을 모듈을 새로 만들어서 했는데 다시 또 이제 배치노 폴딩에서 문제가 생겼고 폴딩 알고리즘을 손을 봐서 이제 알고리즘 여러 가지 짜서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알고리즘을 설계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다른 모델을 학습했을 때 이제 또 폴딩 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게 배치노 폴딩 이후 애플시를 유지한 채로 파인 튜닝하는 게 원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다라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내렸고요. 이 모식도 이게 말씀만 드리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어, 퀀티제이션 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정수형으로 이제 그 레이어 바이 레이어로 바꿔줘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배치놈이 소수점으로 이게 플롯 형태로 실수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웨이트가 그 실수형이 나오고 근데 그게 이제 다시 어, 정수형으로 쓰는 컨티뉴이션 프로세스가 결과적으로 거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면 마지막으로 애큐레시가 다시 컬랩스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 과정 때문에 좀 어, 그 MPU 사용하는 게 문제가 이게 막다른 문제 그 곳에 도달을 했고요. 이게 배치 놈을 애초에 실수형이 아니라 정수형을 쓰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애초에 이런 가이던스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지금 시점에서는 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래서 기술적 한계는 이제 MPU 활용에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다른 방법들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나중에 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실제 한계는 이제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이 기술적 한계가 다 극복되고 프로토타입이 제대로 다 나오더라도 이런 문제는 좀 신경 써야 된다라는 점에서 좀 정리해본 부분입니다. 일단 뭐 이거는 이제 지금 22분이라서 일단은 뒤에 준비된 내용은 다른 이제 좀 내용들이라서 여기 정도에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랑 뭐 그런 내용들인데 여기서 이제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발표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긴 발표 저희 팀원들 고생 참 많았는데 열심히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